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서울의 장례식장. 검은 한복 차림의 사람들이 조용히 울음을 삼키며 모여든 가운데 지은은 아버지의 영정사진 앞에 무릎 꿇고 앉아 있었다. 공기 중에 퍼진 장작 타는 냄새와 향초의 연기가 그녀의 코를 찔렀다. 아버지의 죽음은 갑작스러웠다. 어제까지만 해도 건강해 보이던 분이 오늘 아침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다. 지은의 가슴은 텅 빈 구멍처럼 아팠다. 아빠. 왜 그녀의 속삭임은 장례식장의 고요함 속에 스며들었다. 그 순간 소아가 다가왔다. 소아는 지은의 연인이었다. 세상이 인정하지 않는 사랑, 하지만 그들에게는 세상 전부였다. 소아의 손이 지은의 어깨를 살짝 스쳤다. 지은아, 소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지은이 고개를 들었을 때 소아는 무릎을 꿇고 있었다. 장례식장 한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소아의 손에는 작은 상자가 들려 있었다. 나랑 결혼해 줄래? 내 아빠가 우리를 축복할 거야. 여기서, 지금. 장례식장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다. 누군가 헛기침을 했고 누군가 속삭였다. 저게 무슨. 지은의 눈동자가 커졌다.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흘러내렸다. 이건 미친 짓이었다. 아버지의 장례식에서 프로포즈? 하지만 소아의 눈빛은 진심이었다. 그 눈빛 속에 담긴 사랑이 지은의 상실감을 녹여내는 듯했다. 지은은 떨리는 손으로 소아의 손을 잡았다. 그래. 소아야. 나도. 너랑 영원히. 사람들의 시선이 쏟아졌다. 지은의 오빠, 민준이 얼굴을 일그러뜨리며 다가왔다. 이게 무슨 짓이야? 아빠 장례식에서. 하지만 지은은 오빠의 말을 듣지 않았다. 소아의 품에 안겨 울음이 터져나왔다. 이 순간 그녀의 세상은 소아뿐이었다. 아버지의 죽음이 가져온 고통 속에서 소아의 사랑이 유일한 빛이었다. 장례식은 그렇게 치러졌다. 한국의 전통에 따라 상주들은 하얀 상복을 입고 조문객들을 맞이했다. 지은의 가족은 보수적인 집안이었다. 아버지는 평생 공무원으로 일하며 가족의 명예를 최우선으로 여겼다. 어머니는 일찍 세상을 떠났고 아버지는 홀로 지은과 민준을 키웠다. 지은은 서울의 작은 아파트에서 그래픽 디자이너로 일하며 소아와 비밀스러운 사랑을 키워왔다. 소아는 카페 주인으로 제주에서 상경한 자유로운 영혼이었다. 그들의 만남은 우연이었다. 3달 전 한강공원에서 비를 피해 만난 그날부터 지은은 소아의 반지를 손가락에 끼우며 생각했다. 아빠가 알았으면 어떻게 생각했을까? 아버지는 지은의 성적 지향을 의심한 적이 있었다. 하지만 직접적으로 말한 적은 없었다. 장례식이 끝난 후 가족들은 유언장 개봉식을 준비했다. 변호사가 도착했다. 고인이 남기신 유언입니다. 지은의 심장이 다시 쿵쾅거렸다. 이 유언장이 모든 것을 바꿀 줄은 그녀도 모르고 있었다. 유언장 개봉식은 장례식장 옆방에서 치러졌다. 민준 오빠가 의자에 앉아 팔짱을 끼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소아를 향한 적대감으로 물들어 있었다. 지은아, 내가 저런 여자랑. 아빠가 알았으면 가슴이 찢어지셨을 거야. 이 지은은 입술을 깨물었다. 소아는 조용히 문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변호사가 봉인을 뜯었다. 김영호 씨의 유언입니다. 내 딸 지은에게는 모든 재산을 물려주되 한 가지 조건이 있다. 진정한 사랑을 증명하라. 그리고 소아라는 여자에게는 특별한 선물이 있다. 방 안이 술렁였다. 민준이 벌떡 일어났다. 소아. 그게 누구야? 아빠가 왜? 지은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아버지가 소아를 알았다? 어떻게? 유언장은 계속되었다. 소아는 지은의 빛이다. 그녀의 사랑이 지은을 지켜줄 것이다. 하지만 진실은 어머니의 비밀에 있다. 변호사는 더 이상 읽지 않았다. 나머지는 지은 씨 혼자 보십시오. 이 지은은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쥐었다.
어머니의 비밀. 어머니는 지은이 5살 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 그 후 아버지는 더 이상 어머니를 입에 올리지 않았다. 소아가 문을 열고 들어왔다. 지은아, 괜찮아. 지은은 소아의 손을 잡고 방을 나섰다. 비가 그친 서울 거리를 걸으며 그들은 한강으로 향했다. 소아야, 아빠가 너를. 알았대. 소아의 눈이 커졌다. 정말. 어떻게? 지은은 유언장의 일부를 읽어주었다. 소아의 얼굴이 밝아졌다. 그럼. 우리 사랑이 인정받은 거잖아. 하지만 지은의 마음은 무거웠다. 어머니의 비밀. 그게 무엇일까? 회상 속으로 돌아가 보자. 지은과 소아의 만남은 지난 봄, 벚꽃 축제 때였다. 여의도 공원에서 피크닉을 하던 지은은 비를 만나 카페로 피신했다. 소아의 카페 바다의 속삭임이었다. 제주 출신 소아는 커피를 내리며 미소 지었다. 비가 오네요. 따뜻한 라떼 어때요? 그 미소가 지은의 가슴을 울렸다. 그 후 그들은 매일 만났다. 소아는 지은의 스트레스를 풀어주기 위해 김치찌개 끓여주었고 지은은 소아의 제주 이야기를 들으며 웃었다. 한국의 연애 문화처럼 그들의 사랑은 조심스럽고 깊었다. 하지만 지은의 가족은 알지 못했다. 보수적인 한국 사회에서 레즈비언 커플은 여전히 그림자였다. 민준 오빠의 전화가 왔다. 지은아, 집에 와. 아빠 유산 때문에. 얘기해야 할 게 있어. 지은은 불길한 예감을 느꼈다. 집으로 돌아간 그날, 오빠는 유언장의 사본을 보여주었다. 아빠가 소아한테 돈을 남겼대. 하지만 조건이 내가 소아와 헤어지면 그 돈이 오빠한테 간대. 지은의 세계가 무너졌다. 반역. 아니, 이건 배신이었다. 오빠의 탐욕이 드러난 순간. 집안은 긴장으로 가득 찼다. 민준 오빠는 소파에 앉아 차를 홀짝이며 말했다. 지은아, 현실을 직시해. 아빠 재산은 5억 원이야? 그중 절반이 소아한테? 미쳤어. 게다가 어머니 비밀이라니. 그건 우리 가족의 치부야. 일지은은 오빠를 노려보았다. 오빠, 그게 무슨 소리야? 아빠가 왜 소아를? 이민준은 한숨을 쉬며 일어났다. 어머니는 레즈비언이었어. 아빠가 알았지만 숨겼어. 그래서 내가 비슷한 길을 걷는 걸 두려워하셨지. 지은의 다리가 풀렸다. 어머니. 그 부드러운 미소의 어머니가? 어린 시절 기억이 떠올랐다. 어머니는 종종 특별한 친구에 대해 이야기하셨다. 언젠가 내가 알게 될 거야. 진짜 사랑이 뭔지. 지은은 눈물을 글썽였다. 그럼 아빠는? 우리를 축복한 거야. 민주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조건이 붙었어. 유언장에 소아와의 사랑을 증명하라고. 하지만 증명 방법은? 결혼 후 아이를 낳는 거라고? 불가능한 일이잖아. 충돌이 시작되었다. 소아에게 전화한 지은은 모든 걸 털어놓았다. 소아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지은아, 상관없어. 우리는 우리 사랑으로 증명할게요. 하지만 지은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졌다. 가족의 압박, 사회의 시선. 한국의 가족주의가 그녀를 옥죄었다. 다음 날, 민주는 소아를 집으로 불렀다. 소아 씨, 재산 포기해. 지은이랑 헤어져. 그럼 내가 도와줄게. 소아는 웃었다. 오빠, 사랑은 돈이 아니에요. 지은이를 사랑하니까. 그날 밤, 지은과 소아는 남산타워로 갔다. 서울의 야경이 펼쳐진 그곳에서 소아는 지은을 안았다. 기억나. 여기서 처음 키스했잖아. 로맨틱한 추억이 스멀스멀 피어났다. 하지만 민준의 배신은 더 깊어졌다. 오빠는 변호사에게 압력을 넣어 유언장 해석을 왜곡하려 했다. 아빠 의도는 지은이 정상적인 삶을 사는 거야. 이 지은은 오빠와 대면했다. 오빠, 배신자야. 아빠의 진심을 왜곡하지 마. 갈등은 폭풍처럼 몰아쳤다. 민주는 가족 모임을 소집했다. 사촌들과 이모들까지 모인 자리에서 오빠는 소아를 공개적으로 비난했다.
이런 관계가 가족의 명예를 더럽혀 지은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명예. 사랑이 명예를 더럽혀? 어머니도 그랬잖아. 방 안이 소란스러워졌다. 이모가 울며 말했다. 지은아, 내 어머니처럼 되지 마. 그분은 결국 자살하셨어. 진실이 드러났다. 어머니는 사랑 때문에 가족과 결별, 결국 절망 속에 생을 마감했다. 아버지는 그 트라우마로 지은을 지키려 했지만 유언장으로 용서를 베풀었다. 지은은 무너졌다. 소아가 달려와 안아주었다. 우리는 다를 거야. 함께라면. 하지만 민준의 반격은 거셌다. 오빠는 소아의 카페에 소문을 퍼뜨렸다. 저기 주인 여자가 동성애자야. 손님들이 줄었고 소아는 울었다. 지은은 소아를 위로하며 생각했다. 이게 한국 사회야. 사랑조차 용납되지 않는 그들은 제주로 도망쳤다. 소아의 고향 바다 앞에서 파도 소리를 들으며 대화를 나눴다. 지은아, 포기할래? 나 때문에. 지은은 소아의 입술을 막았다. 절대. 너 없인 못 살아. 그 밤 그들은 사랑을 확인했다. 로맨틱한 키스, 바다의 속삭임처럼. 돌아온 서울에서 민준의 최후 통첩이 왔다. 유산 포기 안 하면 소송 걸어. 반역의 절정. 지은은 변호사를 고용했다. 법정 싸움으로 이어졌다. 한국의 법은 동성 결혼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유언장의 해석은 가능했다. 법정은 차가웠다. 판사 앞에서 민준은 증언했다. 아버지의 의도는 딸의 정상화였습니다. 지은은 반박했다. 아버지는 우리 사랑을 인정하셨어요. 유언장을 보세요. 변호사가 어머니의 일기를 제출했다. 아버지가 숨긴 비밀 문서. 내 사랑, 소아처럼. 지은의 빛이 되길. 어머니의 편지였다. 법정에 눈물이 흘렀다. 민준은 패배했다. 하지만 그의 배신은 지은의 마음에 상처를 남겼다. 오빠, 왜 그랬어? 가족인데. 이민준은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 나도 아빠의 트라우마를 이겨내지 못했어. 화해의 문턱. 소아는 지은을 안으며 말했다. 이제 우리 차례야. 결혼식 올리자. 하지만 고조는 더 있었다. 소아의 과거가 드러났다. 소아는 제주에서 전 연인과 헤어진 후 상경했다. 그 연인이 서울로 찾아와. 소아는 나를 버렸어. 지은 너도 버려질 거야. 이 위협. 지은의 불신이 싹 텄다. 소아야, 숨긴 거 있어. 소아는 울며 고백했다. 그 애는 강박이었어. 너처럼 사랑한 적 없어. 신뢰의 시험. 지은은 선택했다. 믿을게. 우리 사랑. 그들은 작은 결혼식을 올렸다. 친구들만 초대한 한국식 웨딩. 한복 차림으로 맹세했다. 결혼 후 삶은 평화로웠다. 지은과 소아는 작은 집에서 살았다. 유산으로 카페를 확장하고 그래픽 작업실을 열었다. 민준은 변화했다. 오빠는 상담을 받으며 가족의 상처를 치유했다. 지은아, 미안해. 이제 이해했어. 형제자매의 재회, 한국의 가족 화해처럼 따뜻했다. 하지만 결말은 완전한 해피엔딩이 아니었다. 소아의 건강이 나빠졌다. 유언장에 빚은 아이러니하게 소아의 병을 암시했다. 암 진단. 지은은 절망했다. 소아야, 왜? 소아는 미소 지었다. 내 사랑이 내 빚이야. 영원히. 소아는 떠났다. 장례식에서 지은은 소아의 영정 앞에 무릎 꿇었다. 고마워. 프로포즈해줘서. 민준이 다가와 안아주었다. 유언장의 진실은 사랑의 승리였다. 어머니처럼 소아의 사랑은 지은을 자유롭게 했다. 지은은 카페를 이어갔다. 벽에 소아의 사진을 걸고 손님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사랑은 상실 속에서도 빛나요. 서울에 비가 내리는 날, 지은은 한강을 걸었다. 바람이 속삭였다. 영원히 함께.
인간적인 결말. 사랑의 아픔과 치유, 한국의 감성으로 마무리.